동시이행 항변권이죠. 동시이행 항변권이요. 강의 노트요. 페이지요 148이요. 자, 문제집이요. 문제집은요 페이지요. 동시항변권 양이 좀 많죠. 305요. 305페이지요. 문제집이요. 자,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이제 동시행 항변권 한번 보시죠. 동시행 항변권은 첫 번째요. 첫 번째 뭐냐면 항변권이란 게 뭐냐 이런 것이 봐요.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 있죠. 그럼요 여기 2월 1일이 잔금 날짜죠. 잔금 날짜면 어떻게 돼요? 갑은 을한테 뭐를 해야 돼요? 등기를 줘야 되죠. 을은 갑한테 뭐를 줘야 돼요? 잔금. 이 두 가지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죠. 동시이행. 자, 그럼 봐요. 그런데요 갑이 을한테요 등기 서류를 주지 않아. 등기 서류를 주지 않으면서 나한테 잔금을 달라고 그래. 그럼 나는 잔금을 준다 안 준다? 안 주죠. 이걸 뭐란다? 잔금 지급을 뭐란다? 거절하는 거예요. 지급을 거절해. 이것을 뭐란다? 항변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갑은 을한테요 갑은한테 등기 서류를 준다 안 준다? 주죠. 등기 서류를 주면서 잔금을 달라고 했어. 그럼 을은요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등기 서류 줬으니까 잔금 줘야 되죠. 이것을 뭐라 한다? 항변권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 항변권이 없다. 알겠죠? 그러면 항변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뭐냐? 항변권이 있으면 이것은 채무불이행이 아니에요. 채무불이행이 아니고요. 채무불이행이 아니니까 그게 뭐죠? 이행지체가 아니고 이행지체가 아니니까 그러면 계약을 말 수 없다? 해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봐봐요. 갑이 등수를 안 주죠? 안 주니까 내가 잔금 날짜에 잔금을 안 줘도 잔금 지급을 거절한다. 잔금을 안 줘도 채무불이행이 아니고 이행지체가 아니고 갑은 을한테 계약을 해지를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갑이 을한테 등기 서류를 줬어. 그럼 등기 서류 줬으면 을이 그러면 잔금을 지급을 해야죠. 그럼 잔금을 못 줘. 잔금을 못 주면 항변권이 없죠. 항변권이 없으면 채무불이행이고 이행지체가 되고 갑은 을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변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항변권이 있다? 그러면 잔금 날짜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채무불이행이 아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잔금을 지급하지 만약에 항변권이 없다? 그러면 채무불이행이니까 나는 책임을 진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큰 차이가 있는 거죠. 먼저 이걸 이제 알고서 자 지금부터 이제 봐요. 우리가 항변권은 뭐냐면 이렇게 계약이 하나의 계약이 돼야 돼. 하나. 계약이 하나의 계약에 의해서 하나 서로가 대가 관계가 있어야 돼. 그럼 봐봐요. 갑은 을한테 등기를 주면서 잔금을 받고 잔금을 주는 대가로 등기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가성이 있죠. 쌍무계약이 돼야 돼. 쌍방이 의무를 부담하죠. 쌍무계약. 그러니까 하나니까요. 첫 번째요. 별개의 약정. 별개의 약정은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죠. 이 별개라는 게 뭐냐? 여기 갑의 건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을이 있어요. 을이 채권자, 저당권자예요. 저당권자인데 을한테 갑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돈 안 갚아서 경매가 됐어요. 경매가 됐어요. 그래서 경매가 돼서 이걸 경락인이에요. 이 경락인은 등기를 받고요. 이 채권자는 뭐랬다? 배당금을 받았다 이 말이죠. 배당금, 경매 대금에서 배당금을요. 그런데 경매가 무효가 된 거예요. 경매가 무효가 되면 어때요? 이 채권자, 이 경락받은 사람은 등기를 누구한테 넘겨줘야 돼요? 갑, 채무자한테 넘겨줘야 되죠. 채무자한테 넘겨줘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을은요, 배당받은 배당금을요, 누구한테 돌려줘야 돼? 경락인한테 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는 서로가 별개죠. 병하고 갑하고 관계고, 을하고 병하고 관계잖아요. 알죠? 이것을 뭐란다? 별개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별개의 경우는 된다, 안 된다? 안 돼. 당사자가 있으면 특약이 있으면 인정될 수 있어. 이 특약을 왜 그런다? 올해는 동시행 항변권은 그것은 뭐라고 한다? 무슨 규정이다? 채권법이니까 무슨 규정? 임의 규정이죠. 그래서 특약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별개의 경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딱 하나만 알면 돼. 별개는 안 된다. 합의로는 된다. 임의 규정이니까. 그런데 경매가 무효다. 경매가 무효인 경우, 경매가 무효. 동시행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경매가 무효다.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딱 암기하면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별개라고 하는 것은 경매가 뭐한 경우? 경매가 무효인 경우 이렇게 딱 암기해. 알겠죠? 경매가 무효. 그래서 된다 안 된다? 안 돼. 자, 두 번째는요. 우리는 여기서 채권양도예요. 우리 시험에 두 번 나왔어. 채권양도. 그 다음에 상속의 경우는요. 항변권이 그대로 인정되는데 경계예요. 경계의 경우는 항변권 인정. 경계가 뭐죠? 경계는 갑이 을한테요.
갑이 을한테 이 집을 인도하기로 했어. 인도. 언제요? 10월 1일 날 이 집을 넘겨주기로 했어. 그런데요, 이 을이요, 아무래도 자기는요 이 집에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란다? 을이 갑에게요, 이 집값 현재, 아파트값 현재 1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을이 갑한테 뭐라냐, 내가 어제 갑이 을한테 뭐라냐, 갑이 을한테 이 물건을 넘겨주기로 했는데 갑이 이 집에서 살아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갑이 뭐라냐, 을한테 10월 1일 날 내가 나한테 오늘 요 8월 1일 날 뭐라고 하냐면, 10월 1일 날 내가 나한테 아파트를 넘기기로 했는데 그냥 아파트 넘기는 거 말고 내가 그냥 10월 1일 날 잔금 돈으로 그냥 1억으로 줄게. 이렇게 나 그냥 이 집에서 아무래도 살아야 될 것 같아 정도 들고. 그래서 그냥 이거 시세를 보니 1억 한다니까 내가 너한테 1억을 줄게. 계약서 다시 쓰자 이 말이죠. 그러니까 건물을 넘기기로 인도하기로 한 거 계약서 찢어버리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뭘 하자, 1억을 주는 것으로 계약서를 다시 쓰자 이 말이죠. 그것을 뭐란다? 경계라고 그래. 경이라고 뭐다? 고쳤다 이 말이죠. 고친다. 알겠죠? 고쳤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바꿨다 완전히. 우리 여러분 보면 뭐죠? 법정갱신 들어봤죠? 법정갱신할 때 똑같아. 경이 바로 갱이로 있거든요. 그냥 법정갱신, 경신 똑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우리가 기록을 경신했단 말을 써야 안 써요? 쓰죠. 그때 이걸 쓰는 거예요. 알겠죠? 기록을 경신했다 이렇게 할 때 알겠죠? 그러니까 경계 바꿨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채권 양도 상수의 경우는 인정된다. 그래서 채권 양도가 두 번 나왔으니까 이거 암기하고, 세 번째는요, 물건을 인도해 주기로 했어. 갑이 을한테 1억짜리 집인데요, 이것을 인도해 주기로 했어. 그런데 건물이 불타버렸어. 이게 이행불능이죠? 넘길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요, 손해배상을 해야지. 어떻게 해요? 손해배상을요. 그러니까 이 건물이 손해배상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죠. 물건의 인도 채무가 이행불능됨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으로 바뀐 경우. 알겠죠? 그러면 똑같죠? 그러니까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것은 조심해야 돼. 그러면 채권을 담보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 등기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등기에 말소를 청구하려면 말소를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소하려면 먼저 뭐를 해야 돼? 채권을 변제해야 돼. 먼저 변제해야 돼. 말소를 청구하려면 먼저 변제해야 돼. 그러니까 돈을 갚는 것하고 저당권 등기에 말소하는 것은 동시행이다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은행 가서 여러분 돈 빌리죠? 그럼 돈 갚잖아요. 그럼 돈 갚으면 자동적으로 저당권이 없어져. 돈만 갚으면 시간이 날 때 나중에 등기 말소하면 돼. 그러니까 돈 갚으러 왔으니까 등기 말소해달라 동시에.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이 돈 갚는 것이 주된 권리고 저당권이 종된 권리예요. 먼저 돈을 갚어. 그러면 종된 권리인 저당권은 당연 소멸해. 나중에 시간 될 때 등기 말소하면 돼. 아시겠죠? 여기. 자, 두 번째는요, 똑같은 비슷해 보이는데 그거 아니야. 여기는 매매야. 이제 매매. 잘 봐. 매매. 채권 담보란 말이고 여기는 매매예요. 갑하고 을하고 매매 계약을 했어. 그럼 어떻게 한다?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줘야지. 을은 갑한테 잔금을 줘야죠. 팔려가 뭐냐? 미등기고 뭐가 필요 없어. 만약에 미등기 건물을 갑이 을한테 팔아. 그럼 갑이 먼저 자기 앞으로 등기를 먼저 하고 나서 을한테 등기를 해주면서 잔금 달라고 그래. 미등기라고 해서 그냥 잔금 달라고 하면 큰일 나. 그런데요, 여기요, 이 을이 여기서 부가세요. 자기가 부가가치세를 자기가 부담한다겠어. 자기가. 그럼 채권은 임의규정에 갈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잔금 플러스 뭐가? 잔금 플러스 뭐? 부가세가 등기하고 무슨 관계다? 동시행이다 이 말이죠.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여기는 우리는 뭐냐? 판례가 등기뿐만 아니라 목적물의 인도까지도 잔금하고 동시행이다 이런 말이지. 알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건물에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나 압류나 가압류가 있어. 그럼 어떡할 거야?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압류나 가압류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건요? 이런 등기를 뭐라고? 말소 플러스 등기가 잔금하고 동시행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갑의 건물이요, 저당이나 근저당권이 있다고 해서 갑의 건물에 그건 계약을 해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왜요? 이런 거 아까 말했죠. 여기서 지웠네. 동시이행이라는 것은 채무 불이행이 아니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갑의 건물에 저당권이 있다고 해서 을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죠. 왜? 동시행이니까. 어떻게 동시행? 저당권 말소 플러스 잔금이 등기가 잔금하고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니까 여기서 저당권이 있다고 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그래서 여러분요, 뭐가 나와요?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배울 건데,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요. 그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죠. 이 갑의 건물에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있죠.
갑의 건물에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있죠? 그러면 저당권, 근저당권, 말소 플러스 등기가 잔금하고 동시행이죠. 그러니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데 이 지상물에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있다 할지라도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임차인이 그 건물에 있는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을 뭐라고? 말소하고 등기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그 집에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럼 나는 잔금을 언제 주면 돼? 저당권, 근저당권 말소할 때 그때 주면 되는 거니까. 만약 어디까지 말소해라. 말소 못하면 계약 해지하면 되는 것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중요하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요, 거기 강의 노트 한번 봐봐요. 강의 노트 맨 위에 1번 별개의 약정, 암기. 그냥 이것은 이런 봐봐. 채권법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이것은 동시이행 항변권은요, 법조문이 딱 하나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는데 내용이 얼마나 많아 봐봐. 그러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암기해. 별개는 된다 안 된다? 안 돼. 특약으로 된다 안 된다? 돼. 언제가 별개다? 경매가 무효인 경우. 경매가 무효란 말이 꼭 나올 거예요. 그럼 그것은 별개의 약정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동시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3번은요, 동일성이라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 채권 양도 상속. 채권 양도와 상속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그 다음에 4번은요, 채권의 변제. 채권을 변제 그러면 안 되겠는데, 변제하고 담보권 소멸제.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닌데, 채권의 변제와 담보권 소멸제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담보권이라는 말이 나오죠. 저당권 담보란 말이 나오면 주된 권리다, 종된 권리다, 종된 권리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동시이행이란 말이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몇 번을 보냐? 6번을 봐봐. 6번 오른쪽에 6번 매매라고 돼 있죠. 매매의 경우는 그럼 어떻게 돼요? 완전한 권리죠. 미등기도 마찬가지죠. 먼저 갑의 건물에 저당권, 근저당권이 있다. 그러면 이 저당권, 근저당권 말소 플러스 등기가 잔금하고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을이 부가세를 부담한다. 그러면 부가세 플러스 잔금이 등기하고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그럼 맨 밑에 한번 봐. 맨 밑에 부동산 명도 및 인도 의무도 그렇게 돼 있죠. 원래는 등기하고 잔금이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인데 부동산 인도 의무도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이 말이죠. 이해됐나요? 바로 밑에 위에 5번 봐봐. 쌍방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돼서 손해배상으로 바뀌죠. 물건의 인도가 멸실돼서 손해배상으로 바뀌죠. 그러면 그 바뀐 손해배상하고 무슨 관계다? 여전히 동시이행이다. 그래서 5번 지문은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온 지문이에요. 알겠죠? 자, 그럼 변제기라고 돼 있죠? 이런 변제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기 한번 봐봐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요. 이렇게 이제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갑하고 2월 1일 중도금 날짜예요. 중도금이 1억이에요. 여기요 4월 1일이 잔금이에요. 잔금이 이렇게 1억이란 말이죠. 그런데 을이 중도금 날짜에 중도금 1억을 지급하려고 그래. 그런데 들린 소문에 갑이요. 좀 있으면 개인 회생 절차를 신청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죠? 망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요, 을이 갑한테 잔금을 줘서는 중도금 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왜요? 갑이 그런 상태에 있으면 내가 지금 떨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떨고 있다, 불안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갑이 신용 불안, 재산 상태가 악화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 을이 갑의 신용이 회복되고 재산 상태가 정상적으로 올 때까지 잔금 지급한 것을 만다 거절하겠다 이 말이죠. 그것을 뭐란다? 불안의 항변권. 그래서 신용불안, 재산 상태 악화로 되어 있죠. 더욱더 중요한 것은 2번 거기다 변환하고 2번이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 2번은 뭐예요? 여기 와봐. 지금요, 여기 지금은 중도금이 있죠. 그럼 중도금하고 잔금 이렇게 있잖아요. 중도금을 뭐란다? 선이행이라고 얘기하고 잔금을 뭐란다? 이행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중도금이 선이행이죠. 그러면 선이행은 뭐예요? 선이행이다. 이건 잔금이다 이 말이죠. 중도금이 선이행이면 중도금 날짜에 중도금을 을이 줘야 되는데 안 주죠. 그럼 이것을 채무불행이라고 그래. 채무불행이다. 동시행이다.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아니죠. 잔금은 등기하고 동시이행이죠. 동시행이 아니면 중도금 날짜에 중도금을 안 주면 채무불행이 돼. 그래서 을이 중도금을 안 주죠. 채무불행이요. 채무불행을 다른 말로 뭐란다? 이행지체라고 하죠. 이행지체가 있으면 뭐란다? 지연배상, 지연이자를 달라가죠. 그러고 나서 계약을 만다 해제해버릴 수 있죠. 그러니까 동시행이 아니면은 채무불이행 이행지체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요, 봐봐요. 을이요, 2월 1일 중도금을 안 주고 있다가 4월 1일이 딱 돼. 4월 1일. 그러면 잔금 날짜가 됐죠. 4월 1일.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동시행이죠.
동시행기가 뭐다? 채무 불행이다 아니다? 채무 불행이 아니죠? 이행지체이다 아니다? 이행지체가 아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행지체가 아니니까 뭐다? 여기서 지연 이자를 내야 돼요. 지연 이자.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여기 딱 잔금 날짜가 딱 돼버리죠? 이 사람이 중도금 날짜, 중도금 주지 않고 있다가 잔금 날짜가 딱 돼버리죠? 그럼 어떡한다? 중도금을 안 줬으니까 이 사람은요, 중도금 1억에다가 중도금 다음날 2월 2일이에요. 잔금 날짜 4월 1일까지요. 4월 1일까지 중도금 1억에 대한 이자 플러스 잔금, 여기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여기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해제를 하지 않고 잔금 날짜가 딱 돼버리죠. 그럼 잔금 날짜가 딱 되죠.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가 상대방 채무의 이행기, 변제기가 도래하죠. 그러면 이때부터는 동시행이 돼버려요. 갑자기 동시행이 되니까 이제는요, 갑원들한테 더 이상 계약을 해제를 못하는 거예요. 해제를 못해. 이자도 더 이상 못 받아. 그러니까 이자도 중도금에 대한 이자는 4월 1일까지만 받고 4월 1일 이후는 중도금 이자를 받아 못 받아? 중도금 이자를 받아 못 받아?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중도금 이자를 받지 못해요. 언제까지 받는다? 4월 1일까지만. 더 이상은 못 받아. 더 이상은 못 받는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중도금 날짜까지만 받는 거예요. 아니 뭐 잔금 날짜까지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계약 해지 못하죠. 그럼 해지를 하고 싶어. 해지를 하려면 그럼 어떻게 계약을 해지하려면 일단 동시행일 때 계약을 해지하려면 먼저 자신의 채무를 제공해. 자신의 채무를 제공해서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돼. 여기서 이 말이 가장 중요해. 동시행일 때는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되는데 어떻게 빠뜨리냐? 자신의 채무를 제공해. 어떻게 하느냐 봐. 그러면요, 여기요 쭉 가가지고 10월 1일 날이요, 갑이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한다? 갑원들한테 뭐라 하냐? 등기소를 줘. 등기소를 줘. 이것을 자신의 채무를 제공한다고 그래. 등기소를 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을로 중도금 1억 플러스 중도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잔금 날짜까지 1억에 대한 이자 플러스 잔금. 알겠죠? 그래서 1억 플러스 1억에 대한 이자 플러스 잔금 1억을 달라고 얘기해. 등기소를 제공하면서 이걸 달라고 해. 근데 이걸 안 주죠. 안 주면 그걸 말한다? 이행지체라고 그래. 그랬을 때 계약을 뭐한다? 해제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동시행일 때는 반드시 상대방을 뭐에 빠뜨려야 돼? 이행지체. 이렇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상대방 채무에 뭐가 들어있다? 이행기. 이렇게. 이행기. 이렇게. 자요. 그래서 여러분요, 거기 어디를 한번 보냐? 이용 보면 중도금 나왔죠? 동시행이 아니죠? 밑에 봐봐. 잔금 밑에 봐봐. 잔금 뭐라고 되어 있죠?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 조그맣게 돼 있어요? 변제기 가운데 변제기 보면 1번 있고 2번 동그라미 2번에 밑에 중도금 말고 잔금 있죠. 잔금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 선이행 의무자 중도금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가 뭐죠? 잔금 날짜가 도래하면 그때부터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언제부터? 그때부터. 무슨 관계? 동시이행이다 이 말이죠. 그때부터.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때부터 동시이행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걸 정확히 알고, 그 다음에 그 밑에는요, 그 다음에요, 여러분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뭐를 보냐면, 맨 위에 오른쪽 봐봐. 맨 위에 오른쪽에 뭐라 되어 있죠?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상기하지 못하고 수동 채권으로 할 수 있다? 상기할 수 있다. 그렇게 지금 되어 있나요? 그럼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한 번만 한다고 해야죠. 계속, 한때마다 계속 하고 있는데. 봐봐, 우리가 상계죠? 상계가 뭐죠? 서로 상자, 서로 계산한다 이 말이죠. 퉁친다. 뭐라 한다? 퉁친다 이 말이에요. 퉁친다. 자, 뭐예요? 갑이요? 갑이 을한테요, 돈을 1억을 받을 게 있고요. 을은 갑한테 6천만 원을 받을 게 있어요. 이것은 대여금이고요. 대여금. 빌려준 돈이고, 이것은요, 외상대금이에요. 공장인데, 공장에다 물품을 제공했어. 외상대금. 그러면요, 이 1억 원에 대해서 이거는 채무자죠. 채무자고요. 이 1억 원 6천에 대해서는 뭐가 되죠? 채권자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을은 갑한테 1억을 갚을 때요, 1억을 갚고 나서 다시 6천 받아야 돼요? 퉁쳐가지고 4천만 받아야 돼요? 퉁쳐서 4천 받죠? 그 퉁치는 걸 뭐란다? 상계다. 이렇게 상계다. 그런데 상계는 누가 하느냐? 채무자 입장에서 하는 거야. 상계는 채무자 입장에서 하는 게 상계라고 그래. 그러니까 채무자 입장 가지고 있는 것을 채무를 뭐란다? 수동채권이라고 하고, 이 채권자 입장에 가지고 있는 것을 뭐란다? 자동채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아니잖아요. 그냥
유퉁이가 결혼 8번 한 거나 이거나 이해하기 힘들죠. 똑같은 말인데 그렇잖아요. 여기 보면요, 수동채권. 유퉁은 몽고 여자하고만 6번인가 8번인가 했잖아요. 유퉁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죠. 그건 나 잘 모르겠어. 그건 이제 그러니까 유퉁, 퉁쳐. 그러니까 유퉁 그러면 뭐가 상계 그러면 누가 생각나야 돼? 유퉁이, 퉁쳐. 상계, 자동이다, 수동이다. 이 말도 어렵잖아요. 그냥 채무하고 채권하고 그냥 어떻게 한다? 짱 없는 걸로 한다 이렇게 하면 될 건데 무슨 자동채권, 수동채권 이렇게 어떤 놈이 만들어나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이게요 정말 의미 없는 단어예요. 우리가 무슨 단어가 의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채권하고 채무하고요 이게 뭔가가 있잖아요. 이게 와닿지도 않고 아주,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자동채권으로 뭐 하지 못하고 상계하지 못하고 수동채권으로 할 수 있다, 상계할 수 있다. 그렇게 자상하지 못하고 상 받을 수는 있다 이렇게 암기하라고 그랬죠. 자상하지 못하고 수상할 수 있다. 만약에 이러면요 갑이 상계할 수 있고 갑이 퉁치작할 수 있죠. 유퉁이가 여기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유퉁이는 뭐죠? 여기 이 갑은요 채권이죠. 이건 뭐죠? 채무죠. 채무. 그럼 만약에 갑이 만약에 퉁치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채무로 뭐라고 하고? 수동채권. 이걸 뭐라고 하고? 자동채권이라고 그래. 을이 퉁치자 가면 을은 누구냐? 채무자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갑이 퉁치자 가면 누구 입장 보는 거예요? 갑이 채무자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동이고 이게 자동이 되겠죠. 그럼 말이 바꿔지겠죠. 그럼 내 말 지금 무슨 말이 이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을이 만약에 퉁치자기 했다 그랬을 때는 을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고 갑이 퉁치자가 하면 갑을 기준으로 보는데 갑을 무슨 기준으로 본다? 채무를 기준으로 본다 이 말이죠. 여기는요 이 을의 채무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고 그러니까 만약에 돈을 6천을 갚고 1억을 받을 게 있는데 갑이 만약 을한테 그냥 4천 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갑의 채무를 수동채권이라고 하고 갑이 받을 채권을 자동채권이라고 하고 을이 뭐란다? 돈을 갚는데 1억 갖고 6천 받아오더니 나 그냥 4천만 갚을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요 갑은 채무자 입장에서 채무를 수동이라고 하고 채권을 자동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상계는 누구 입장에서 한다? 채무자. 면제는 누구 입장에서? 채권자 입장에서. 채권자 이렇게. 알겠죠? 자 밑에요 단순청구라고 되어 있죠? 단순청구는 이런 뭐예요? 이런 거죠. 봐. 갑이 여기 을한테 했죠. 갑이 을한테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했죠. 그래서 2월 1일 날 이제요 갑이 을한테 등기소를 줘. 등기소를 주면서 을한테 잔금을 달라고 했어. 그러면 을이요 잔금이 없어. 잔금이 없으니 이 사람은 잔금을 못 주겠다고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른 말로 뭐다? 항변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갑이 을한테 등기소를 제공하잖아. 그럼 을은요 등기소를 줄 때까지 잔금 지급을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다른 말로 뭐가 있다? 항변권이 있다 이 말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해됐나요? 자 그럼 봐 이제 봐. 갑이 지금 을한테 등기소를 줬죠? 그러면요 을은요 거절을 못한다고 그랬죠? 갑이 등기소를 안 주죠? 거절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 등기소를 제공한다는 것을 이행제공이라고 그래요. 이행제공. 이건 이행을 제공했고 이건 이행 제공을 안 했죠. 그럼 이행 제공을 안 하면 항변권이 있는 것이고 살아남는 것이고. 됐죠? 말을 이해를 해. 이행을 제공하면은 항변권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돈 줘야 되죠. 돈 줘야 되는데 돈을 안 주면 갑은 을한테 등기소 줬는데 자기는 돈을 안 줘. 그럼 항변권이 없죠. 항변권이 없으면 채무 불이행이죠. 이행지체죠. 이자를 줘야 된다 이 말이죠. 갑이 등기소를 안 줘. 그냥 나도 잔금 날짜 잔금 안 주죠. 잔금을 안 줘도 동시행이니까 항변권이 있으니까 채무 불이행도 아니다. 채무 불이행이 아니죠. 이행지체도 아니다. 아니죠.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하냐? 갑이 을한테요 등기소를 가져왔단 말이죠. 그냥 등기소를 받아. 그랬더니 을이요 잔금이 없으니까 등기소를 못 받아. 그걸 뭐라 한다? 수령지체라고 해요. 뭐라고? 수령지체라고 그래. 수령지체라고 얘기를 해요. 됐죠? 그런데 갑일한테 이행 제공을 계속 이행을 제공해. 그러면 을은요 항변권이 계속 있어 없어? 없죠? 근데 이 사람이 나 등기소를 가져왔으니까 돈 줘 그랬어. 그때 돈이 없대. 없다 하니까 이 사람이 등기소를 가지고 집으로 가버려. 자기네 집으로 가버려. 그럼 등기소를 제공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러니까 한 번 했죠 한 번? 오늘은 이행지체죠. 제공했으니까 가지고 갔죠?
내일부터는 이행 제공한다 안 한다? 안 하니까 내일부터는 항변권이 있다 없다? 있다. 오늘은 있고 없고?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이걸 일회성의 원칙이라고 그래. 그러니까요, 갑일한테 서류를 제공했는데 을이 서류를 못 받아. 그러면 오늘 하루만 이행지체. 이행지체가 되면 오늘 하루만 이자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등수를 가지고 가버렸죠. 가버리면 다시는 제공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제공 없죠. 그러니까 을도 잔금을 준다 안 준다? 안 줘도 되죠. 안 줘도 된단 말은 을은 뭘 가지고 있다? 항변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 그럼 밑에 한번 봐봐. 단순청구요. 단순청구 보면 이행 제공이 계속 항변권 소멸이요. 한 번 제공 한 번 다시 제공 없다. 과거에 한 번. 그러면 항변권이 존재한다. 채무불이행 아니다. 이행지체가 아니다. 더 이상 이자를 안 준다 이 말이죠. 이것을 일회성. 이것 또한 우리 시험에 두세 번 나왔어. 알겠죠? 그래서 뭐라 나온다? 수령지체 중 이행 제공을 계속 이렇게. 그러면 이행 제공을 계속에다 써봐. 거기다가 이행 제공이 계속에다 써. 거기다 뭐라 쓰냐? 법무사 사무소에 등기 서류 보관 이렇게. 법무사 사무소에다가 등기 서류를 보관해 놓고 언제든지 잔금하고 받고 가라 이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얘기를 해. 자, 오른쪽 봐봐요. 판례라고 이러면 나와 있나요? 판례 나와 있어요? 자, 지금 이건 암기해야 돼요. 첫 번째 변제죠. 우리가 돈을 갚으면서 영수증 달라고 해야 돼. 그건 동시이행이에요. 변제하면서 채권 증서, 차용증 달라고 하면 안 돼. 먼저 돈을 갚아야 돼. 동시이행이 아니에요. 임대차죠. 임대차가 끝나면 보증금 반환하고 목적물의 인도는 동시행이에요. 그런데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말이 나오면 동시행이 아니에요. 왜요?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말의 뜻이 뭐죠? 보증금을 주지 않으니까, 반환하지 않으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등기를 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보증금을 먼저 반환해야 돼. 자, 3번은요. 어음이죠. 어음하고 어음금을 변제하고 원인채무 변제죠. 어음에 반하는 동시이행이에요. 봐봐요. 어음은 어떤 문제가 있냐 봐. 갑이 을한테요. 을한테 1억을 갚을 돈이 있어요. 그런데 1억이 없으니까 이걸 원인채무라고 그래. 원인채권이라고 그래. 원인채권. 그래서 갑이 을한테요. 어음을 끊어줘. 우리가 어음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문방구 어음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갑이 을한테요. 1억을 뒀는데 그런데 1억 갚을 돈이 있는데 돈이 없으니까 갑이 을한테 대신 1억 원짜리 어음을 끊어줘. 그래서 3개월 만기 이렇게. 그러면 3개월을 만기면 3개월 뒤에 와라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을이 갑한테 와서 돈 갚으라고 했어. 그래서 갑이 봐봐. 갑이 돈 1억을 갚았어. 갚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갑은 을한테 어음도 받아야 돼. 근데 갑이요. 어음 달라고 하니까 친구가 뭐라냐? 야, 그거 내가 알아서 찢을 테니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그런가 보다 했더니 갑자기 을이요. 이 어음을요. 병한테 넘겨버려. 병한테 돈 다 받고. 그럼 병이 가서 다시 또 갑한테 또 돈 달라고 하죠? 그럼 갑은 돈을 줘야 돼요. 알겠죠? 또 이걸 뭐란다? 어음행위의 무인성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어음은요. 이 원인채권하고 어음하고는 서로 상관이 없어요. 반드시 어음은요. 돈을 갚든 안 갚든 일단 어음을 받아가지고 찢어야지 어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원인채무를 변제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음을 반드시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되죠.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음의 반응과 원인채무의 변제는 동시행이다. 자, 3번은요. 무효나 취소나 해제가 되죠. 무효나 취소나 해제가 되면 무슨 뭐다? 반환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에요. 5번은요. 수급인의 하자 보수하고 도급인의 보수지금. 여러분 여기 이거 봐봐. 여기 보면 말이 여러분 달라. 말이 뭘 어떻게 다르냐? 여기 보면 우리가 도급이란 건 뭐죠? 갑이 건물을 하나 지어달라 이 말이지. 이걸 도급인이죠. 건물 하나 지어달라. 수급인은 뭐죠? 수급인은 공사업자잖아요. 건축업자, 공사업자. 그러면 공사업자가 공사를 다 하면은 도급인은 수급인한테 뭐를 줘야죠? 보수를 줘야죠. 보수가 뭐죠? 돈을 줘야죠. 돈을. 그런데 문제는 뭐죠? 이 건물이 지금 하자가 발생했어. 비가 새요. 그럼 갑은요 그냥 돈을 줘요? 하자가 수리가 돼야 돈을 줘요? 하자가 수리죠. 그 하자 수리를 뭐라고 하냐? 하자 수리도 보수공사라고 하는. 그러니까 말이 똑같으니까 헷갈리지 말라고. 한글로는 똑같지만 말이 다르잖아요. 여기에서 보수라고 하는 것은 수선하는 것이고, 수선. 여기에서 보수는 돈을 주는 것이고, 알겠죠? 그러니까 도급인의 보수지급이라는 것은 돈. 건축업자가 건물을 지었으니까 돈 주는 것이고, 수급인이 하자 보수로 갈 때 하자 보수는 수선하는 것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야지 하자가 완료가 돼야지, 보수가 완료가 돼야지 돈을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6번은요 우리가 구분소유적 공유죠. 우리가 명의신탁에서 배웠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가 되면은 지분 이전 등기를 해야 되죠. 지분 이전 등기 상호간에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이것도 우리 시험에 2번 나왔어. 알겠죠? 그 다음에 유치권과 항변권이죠. 얘는 봐봐, 우리 사람을 죽이면 돼 안 돼요? 사람은 살인하면 돼 안 돼요? 사람 죽이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럼 사람을 죽여도 되는 경우가 있어. 언제다? 정당방위죠. 형법에 정당방위가 있듯이 민법에는 정당방위가 똑같은 거. 우리 봐봐, 여기 봐봐, 여기 남의 물건을 내가 좀 점유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런데 남의 물건을 내가 점유해도 되는 경우가 있어. 점유해도 적법한 경우가 있어. 남의 물건 점유하면 불법이죠. 그러니까 남의 물건 점유해도 되는 경우가 있다니까. 그게 바로 뭐다? 여기 동시행 항변권하고 유치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치권에 의해서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다, 항변권에 의해서 타인의 물건을 점유 인도를 거절한다, 이런 경우는 위법성이 조각이다 아니다? 위법성 조각이란 말은 위법성 불법이죠. 조각은 없애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위법성 조각이란 말은 적법하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뭐 남의 물건을 점유해도 되죠. 하지만 점유해도 되지만 적법이지만 사용이익은 반환해야 돼. 제일 중요한 게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거예요.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알겠죠? 그 다음에 소송상 행사죠. 그래서 상환 구법 판결 가려고다고서 일부 패소 일부 승소 이렇게 상환 구법 판결에다가 일부 승소 일부 패소 판결 또는 일부 패소 일부 승소 판결 이렇게 얘기해. 알겠죠? 갑의 입장에서 보면 일부 승소 일부 패소고 을의 입장에서 보면 일부 패소 일부 승소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부 승소 일부 패소 이렇게 상환 급부는 뭐냐 이런 것이죠. 여기 이제 갑이요 을이요 이 봐봐 이 물건을 수리했어요. 그러면 갑이 어떻게 해요? 수리비를 갚고 물건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갑이라는 놈이 수리비도 갚지 않고 을한테 물건을 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을이 뭐라 한다? 이제 그래가지고 소송이 붙은 거예요. 판사가 물어보죠. 너 왜 남의 물건을 가지고 있냐? 그럼 을이 뭐라고 그래? 항변을 해. 아 제가 수리비 안 주니까요 이렇게 얘기해. 그럼 판사가 뭐라 한다? 아 그럼 알았어. 그러면 갑은 을에게 수리 대금을 지급하고 동시에 을은 갑에게 물건을 인도해라 이렇게 판결한단 말이죠. 서로가 서로의 것을 급부를 말하라 급부를 교환하라. 상환 급부 판결 상환 이행 판결이라고 그래. 그걸 뭐라고 한다? 갑의 입장에서는 물건의 인도를 인도해달라고 소송을 했는데 인도 안 해도 되죠. 그래서 뭐다? 일부 승소 일부 패소. 을 입장에서는 일부 패소 일부 승소라고 그래.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본다 이 말이죠. 그 중요한 것은 소멸시효는 뭘 한다? 진행한다. 이렇게 진행한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 여기서 154페이지를 봐. 154. 이런 거 여기 계약의 해제라고 되어 있나요? 해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우리가 왜 지금 계약 해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 지금 아까 우리 말했죠.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그러면 채무 불이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알겠죠? 동시행이다. 채무 불이행이 아니다. 해제할 수 없다. 동시행이 아니다.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뭐를 보느냐? 먼저 여기요. 먼저 합의 해제라고 하는 것이 있어. 합의 해제. 해제는요. 그다음에 여기 약정 해제권이 있어요. 약정 해제권 이렇게요. 그다음에 여기가 있다. 법정 해제권 이렇게 있어요. 법정 해제권 이렇게. 합의 해제는 여러분요. 여기 이마트 가서 물건 사가지고 와가지고 환불하는 거죠. 교환. 이마트 가서 물건 사가지고 뭐라 한다? 아 이거 그냥 교환해 주세요. 이렇게. 그 저쪽에서 해주 안 해줘? 해주죠. 그걸 합의 해제라고 하죠. 근데 교환하고 왔는데요. 남편이 전화 왔어. 그냥 그거 그냥 가져와 이렇게 얘기해. 또 다시 가가지고 뭐라 한다? 다시 주세요.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합의 해제는 해제된 것을 부활시킬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할 수 있다? 부활시킬 수 있다. 할렐루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약정 해제죠? 약정 해제는 뭐지? 약정 그게 아니에요. 약정은 뭐를 약정이라고 하냐면 이런 것이죠. 뭐 학원에서 보면 이제 학생들이요. 주로 이제 하죠. 여기 보면 학원에 딱 가서 등록을 딱 했는데 2월 1일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했는데 첫 시간에 하필이면 재수없게 민법이에요. 중기사 보면 그나마 괜찮아요. 알겠죠? 근데 민법 강의 들으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알겠죠? 그냥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이걸요 그만 들어 말아 고민하다가요 내가 한 달만 들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요 뭐라 한다? 내가 혹시 3월 1일 날 갑자기요 수강 등록할 때 아무 말이 없었는데 한 달 먼저 바로 한 시간 듣고 나서 오죠. 한 달 뒤에 우리 남편이 제주도로 혹시 발령 날지 모르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래서 말하고 그래. 아 그럼 발령 나면 그때요. 그러면 해제해 줄게요.
환불해 줄게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걸 약정해지라고 그래. 그러니까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미리서 뭐랬다? 약정했다 이 말이죠. 미리서. 알겠죠? 그걸 해제권을 유보하고 있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다? 그런데요, 한번 우리가 보면 한 달이나 두 달 듣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한 두 달 들으면 다 한 바퀴 도니까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듣다 보니까요, 사람들하고 친하고 있게 놀다 보니까요, 한 달이 지난 건 몰라. 알겠죠? 그래서 4월 1일쯤 돼가지고 학원에서 물어보죠. 혹시 제주도 가는 거 어떻게 돼 있어요? 물어보면 나 제주도 안 가는데요. 이렇게 얘기해. 알겠죠? 그러니까 뭐요? 일단 만약에 정말로 못 듣겠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3월 1일날 뭐라 가죠? 우리 남편 어디로 갔다? 제주도 갔다. 그러면 그건 약정 해제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미리서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유배해 놓은 거. 그걸 약정 해지라고 그래. 여러분 이것은요, 부동산 중개하다 보면 심심찮게 발견해요. 어떻게 발견하죠? 계약을 딱 하면서 뭐라 하냐? 우리 집이 팔려야지 이 집을 내가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일 모레 우리 집 사러 온다고 했는데 미리서 집을 보러 왔어. 근데 집이 너무 좋은 집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럼 뭐라 한다? 우리 집이 내일 모레 계약이 되면은 내가 이 물건 꼭 계약하고 싶다. 근데 만약에 안 팔리면 나도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이거 계약 못 한다. 그러니까 오늘 계약하고 내가 계약금 집어넣었는데 내일 모레 만약에 우리 집이 그 사람이 무조건 한다고 했는데 만에 하나 안 되면은 이 계약도 없는 것으로 하고 계약금 돌려줄 수 있느냐,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저쪽 집에서도 집을 내놨는데 오랜만에 임자가 나타났는데 놓으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합시다 하고 계약서 쓴단 말이죠. 특약상으로 기재하죠. 기재했는데 정말로 저쪽 집이 안 팔렸어. 그럼 이쪽 계약을 할 수 없죠. 그럼 계약을 만다 해지하죠. 그걸 약정 해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 보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빼야 되는데 저쪽 전세지 사는데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빼고 싶은데 이렇게 똑같아. 만약에 저쪽에서 집이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빼준다는데 만약에 안 들어오면 못 빼주니까 그럼 내가 언제까지 주인한테 돈 달라고 해볼 테니까 그때까지 되면 내가 이 집 들어오고 안 되면 못 들어오는데 괜찮겠냐? 그럼 또 주인 입장에서요, 일단 뭐 사람이라고 잡아놓고 보자 이런 심사로 계약서 특약상 쓸 수 있어 없어? 있죠. 그걸 약정해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법정해지는 뭐죠? 법정해지는 채무 불행에 의해서 하는 거. 돈 갚을 날짜에 돈을 주지 않아서 하는 걸 법정해지라고 그래. 그럼 봐봐요. 이 두 가지는 채무 불행이 있어요 없어요? 채무 불행이 없죠? 그러니까 손해배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 법정해지는요, 채무 불행이 있죠. 채무 불행이니까 손해배상을 해야 돼요. 이게 큰 차이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요, 합의 해제는 뭐라 한다? 이것을 해제 계약이라고 그래. 해제 계약은 이 계약 내용에 따라서 달라져. 그런데 우리는 여기 해제권이죠. 해제권 이것은 형성권이에요. 일방적 의사표시예요. 그래서 받은 것이 금전일 때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이자. 그래서 좀 이따 우리가 하겠지만 이 해제권은 원래 해제는 그냥 해제하는 것이 아니고 받은 날부터 이자까지 줘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요, 합의 해제 계약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받은 것이 금전일지라도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지 않아요. 왜? 합의한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합의해제에서 계약은 뭐죠? 계약은 법률행위죠. 그럼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죠. 뭐가 있어야 돼? 의사표시. 그럼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 해야 돼요? 묵시적으로 할 수 있어요? 명시적, 묵시적으로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 뭐라고 나왔냐? 합의 해제는 명시적으로만 한다. OX, X. 합의 해제하고 난 다음에 다시 뭐 할 수 있다? 부활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인 게 뭐다? 아무튼 공통인 건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그 다음에 제3자 보호. 제3자의 권리는 보호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좀 최근에 합의 해제가 최근에요, 심심찮게 한 번씩 다른 국가고시에 나와. 우리 시험도 한 번 나왔어. 두 번 나왔죠, 우리 시험에. 두 번. 한 번에 10회트 나오고요. 한 번은 최근에 한 번 나오고요. 합의 해제는 여기 있는 것 빼고는 문제가 정답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첫 번째, 손해상이 없다. 받은 것이 금전일 때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단 말이 없다. 해제 후 다시 부활시킬 수 있다. 명시적,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합의 해제도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의 정답이 하나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나오면 지금 되어 있죠? 거기 쓰고, 거기가 지금 합의 해제한 후에 해제된 계약을 다시 뭐 할 수 있다? 부활시킬 수 있고, 명시적,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돼 있죠, 지금? 그렇게. 그 다음에 그 밑에 법정의 조건, 이 박스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 박스가, 알겠죠? 시험에 뭐라 나온다? 다음 중에서 2번 봐. 박스 안에 2번 봐봐. 밑에 법정의 조건 밑에 박스에 2번. 1번 이행지체 있고 2번 이행물론 이행거절, 이게 2번 있죠? 이 2번 봐봐. 최고
최고 뭐라고 돼 있어? X라고 돼 있죠?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 그러면 최고 없이 해제하는 것은 여러 개가 있죠. 7개나 되잖아요. 그런데 최고를 해야 되는 것은요, 사실은 그것은 이행지체, 이행지체. 그런데 그러면 조금 잘못됐어. 조금 잘못된 게 아닌데, 이번에 이행불능, 이행거절이라고 돼 있죠. 돼 있어요? 이 이행거절이 위에 철회된 경우 이렇게 돼 있나요? 철회된 경우는 그 위 최고로 가야 돼. 최고. 철회된 경우 옆에다 그냥 써. 철회된 경우 최고 후 해제 이렇게 써놔. 그냥 그게 더 빨라. 철회된 경우는 뭐 한다? 최고 후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최고 후 해제할 수 있다. 철회된 경우는. 그래서 그 박스를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이것은 이제 그냥 보면 안 되고, 여러분 여기 채무불행이 있죠? 채무불행이요. 암기해야 되거든요. 채무불행에서 최고를 하고, 해제한다고 하는 해제 의사표시를 하고, 해제 의사표시.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무효. 이렇게. 그럼 여기 보면 뭐가 있어? 채무불행이 있죠? 이걸 뭐라 한다? 이행지체라고 얘기하죠. 이행지체가 있으면 최고하고 해제 의사표시하고 무효가 돼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그 밑에 보면 여러분 뭐라고 나왔죠? 밑에 보면 채권자 지체라든가 불완전 이행인데 완전 이행이 가능한 경우 이렇게 돼 있죠? 그건 사실 볼 필요가 없어. 그럼 봐봐. 불완전 이행이란 게 뭐냐? 여러분 포장 이사 있죠? 포장 이사하면 이삿짐이 다 우리 집에 왔어 안 왔어? 왔죠? 문제는 뭐죠? 포장 이사에서 의삿짐은 왔는데 문제는 그릇이 몇 개 깨진 거죠. 그걸 불완전 이행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채무를 이행을 했는데 상대방의 신체나 생명이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것을 불완전 이행이라고 그래. 그럼 불완전 이행이면요, 그릇 같은 것은 어떻게 하면 되죠? 똑같은 메이커로 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이행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요, 예를 들어서 그림이요, 또는 뭐 예를 들어서 고려 청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한번 만약에 깨지면 깨지거나 찢어지면 똑같이 만들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것을 완전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정도만 하면 돼. 이행지체 하나만 하면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여기 이행불능하고요, 여기는 이행불능하고 이행거절이 있고요. 거절. 그 다음에 여기 이행거절은 뭐한 경우 철회를 하게 되면 뭐가 돼요? 최고하고 해제를 해. 철회하면. 그 다음에 여기 또 뭐가 있어? 정기행위. 여러분 정기행위가 뭐예요? 딱 암기해. 정기행위 그러면 결혼식 이렇게. 여러분 결혼식 부케는 언제 필요해요? 결혼식 날 필요해요? 이혼할 때 필요해요? 결혼식 날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 아니면 의미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꼭 그때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 약정해제권. 우리 아까 약정해제권 했죠? 약정해제권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기 사정변경이요. 사정이 변경됐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최고 불효특약이요. 최고 불효특약. 최고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요, 최고 없이 해제한다 말은 하고 무효가 돼. 처음부터 최고하지 않아. 알겠죠? 해제한다 말을 해야지 무효가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이행 이행 불능이죠. 이행거절, 정기행위, 약정해제권, 사정변경, 최고 불효특약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됐죠? 이걸 암기하라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 두 가지하고 이거하고 사정변경 이 세 가지를 이제 우리가 좀 알기만 하면 돼. 그럼 시험에 어떻게 나온다? 최고하고 최고 없이 해제한다. 최고하는 것은 뭐다? 이행지체. 그럼 봐. 이행지체란 말하고 이행불능, 이행거절이란 말을 이해를 해야 되겠죠? 정경이는 뭐라고 그랬죠? 그때 아니면 안 되는 거. 알겠죠? 사정이 바뀌었다 이 말이죠? 제가 이행불능은 뭐죠? 봐봐. 건물이 멸실되고 없어. 불타버리고 없어. 이행불능이죠. 그럼 이행거절은 뭐죠? 자기가 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을 깨뜨리고 싶어. 자기가 계약하고 나서 이 이행을 할 수 없다고. 처음부터 뭐냐면 이 사람이요, 예를 들어서 매도인하고 매수인인데 매도인이 계약을 하고 나서 집에 가서 매수인이 계약금 집어넣겠다고 계좌번호 알려달라고 했는데 집에 가서 계약금을 집어넣으려고 했더니 계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매도인이 매수인하고 계약했는데 이 계약을 깨뜨리고 싶어. 그러니까 그냥 입금 계좌를 없애버려. 이 사람은 이행할 마음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이행거절의 의사를 표시했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이행지체는 뭐다? 이런 거예요. 잔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잔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저당권 등기를 언제까지 말소하기로 했는데 말소하지 않고 있는 경우, 언제까지 등기를 해주기로 했는데 등기하지 않는 경우, 언제까지 수선하기로 했는데 수선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
이것을 뭐란다? 지체라고 얘기해. 지체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 불능은 꽝인 것이고, 아직 아예 없는 것이고, 거절은 이렇게 우리는 나와 미리 이행 거절의 의사를 표시했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보는데, 이런 봐봐. 이행 불능하고 이행 거절 한번 봐봐. 이행 불능과 이행 거절은 이런 거죠. 이행 불능 한번 볼까요? 가박으라고요. 여기 2월 1일이죠. 그러고 나서 3월 1일이죠. 이렇게요. 여기 2월 20날 건물이 멸실되고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2월 20날 건물이 멸실됐어. 그러면은 이걸 이행 불능이라고 하죠. 건물이 없는데 우리가 채고를 한 이유가 뭐죠? 똑같은 물건을 만들 수 있는 여유를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건물은 특정 물인데 건물이 없어져 있는데 똑같은 건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채고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봐봐. 돈을 나한테 빌렸는데요, 1,000만 원을 주기로 했는데 돈을 오늘까지 갚기로 했는데 안 갚아요? 그러면 며칠 여유를 줄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걸 뭐란다? 이행 지체일 때는 채고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행 불능은 며칠 여유를 줘도 똑같은 건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는 뭐 하지 않는다? 채고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알겠죠? 채고 없이 이렇게요. 그럼 봐봐, 여기에 이행기죠? 그럼 이러면 이행기까지 기다렸다가 해제해야 돼요? 그 전이라도 할 수 있어요? 뭐 지금까지 기다리면 뭐예요? 없는데. 그 전이라도, 이 말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뭐 없이? 채고 없이. 두 번째 이행기 전이라도. 세 번째요, 우리 아까 말했어. 동시이행일 때 계약을 해지하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되죠. 이행지체에 빠뜨릴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자신의 것을 먼저 줘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여기는 봐봐, 이행불능과 이행거절, 이행지체는 그 자체가 채무불행이라고. 이미 채무불행이니까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채무 제공 없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맨 밑에 나오잖아. 맨 밑에 지금 134페이지 맨 밑에 왼쪽에 거절 이행불능, 알겠죠? 그러니까 채고 없이 이행기 전이라도 채무 제공 없이. 그런데 무슨 말은 반드시 해야 돼? 해제한단 말은 해야 돼. 해제 의사표시. 다시 암기해. 뭐 없이? 채고 없이 이행기 전이라도 자신의 채무 제공 없이 해제 의사표시를 해야 된다. 오른쪽 정기행위는요, 계약의 성질, 당사자의 의사표시, 이렇게. 계약의 성질, 결혼식이다, 이런 것들 얘기하죠. 성질, 당사자의 의사표시, 이렇게. 됐죠, 지금? 정기행위죠. 정기행, 그러니까 결혼식 이런 말이 나오면, 그 다음에 위에요, 사정변경이죠. 그러면 사정변경에서 해제와 해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해제와 해지. 이런 그 밑에 보면, 그 밑에다가 여러분 잠깐 쓸 사람은 쓰든지, 알겠죠? 해제하고 해지하고 차이는 뭐냐? 자, 2월 1일이죠. 2월 1일. 여기 2월 1일이요. 2월 1일인데 지금이요 6월 1일이에요. 6월 1일. 여기요, 여기도 6월 1일이요. 여기서 뭐를 하냐? 해지를 하고, 여기는요 해제를 해. 그러면 해지라면 어떻게 했냐? 오늘부터 이것을 장래무효라고 얘기를 해. 장래무효. 해제는요, 해제는 여기 처음부터 과거로 돌아가죠. 과거로 돌아간 것을 뭐란다? 소급이라고 그래. 소급무효라고 얘기해. 소급무효. 과거로 돌아간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해지는 뭐예요? 해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가 뭐가 돼요? 유효가 되죠. 유효가 되잖아요. 알겠죠? 근데요, 해제는 처음부터 무효가 돼버리죠. 그 여기서 만약에 계약금이라든가 계약금 받은 거 있고요, 여기요 중도금 받은 것도 있어요. 그럼 이것은 반환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알겠죠? 그러니까 해제는 소급해서 무효인데요, 기이행이요, 이미 받은 것은요 반환해야 돼. 그건 아직 미이행이요. 아직 잔금 안 줬죠? 잔금 안 주면은 그건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요? 이미 처음부터 무효니까. 이것을 뭐라 한다? 원상회복 의무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계약을 해지하면 원상회복 의무라고 그래요. 해지는 오늘까지는 유효이죠. 오늘까지 유효니까 여기 3월 1일, 4월 1일, 5월 1일 받은 월세죠. 월차임. 기이행이죠. 이미 이행한 것은 반환한다, 안 한다? 반환할 필요가 없죠. 왜요? 유효니까요. 그런데 아직 돈 안 받은 거 있어요. 미이행. 이 사람이요 4개월 산다고 해가지고 방을 빌려가지고 한 달치 월세를 안 준 거예요. 그래서 너 나가라고 그랬어. 그럼 한 달치 월세 안 냈죠? 안 낸 거 이거 나가라 할 때 받고 나가게 해야 돼? 그냥 나가게 해야 돼? 받고 나가야 되죠. 이것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죠. 이것을 뭐란다? 청산 의무다, 이렇게. 우리 청산한다고 하죠. 비청산한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미 받은 것은 돌려줄 필요가 없지만 아직 못 받은 것은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 해지는 언제부터? 해지는 오늘부터 무효가 되거든요.
지금까지는 뭐가 된다? 유효가 되거든요. 그런데 해체는요, 처음부터 무효가 돼버려요. 처음부터 무효가 되니까 계약금 중도금 받은 거 다 돌려줘야죠. 반환해야죠. 아직 못 받은 것은 청구 못하죠. 왜? 받아도 돌려줘야 되니까. 그것을 원상회복의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한번 봐봐요. 여기 봐봐. 여기는 반환해야죠. 반환. 여기는 반환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여기서 뭐예요? 우리가 아까 말했죠. 계약을 해지 않는데 반환할 때 그것이 금전일 때는 금전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는 반환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받은 것이 금전일 때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왜? 반환 안 하니까. 그런데 여기는요, 반환하죠. 받은 것이 금전일 때는 받은 날부터 뭐를 가산한다? 이자를 가산한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여기가 한번 시험에 났단 말이죠.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받은 것이 금전일 때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OX, X. 그건 안 되죠. 논리적으로. 왜? 지금까지 받은 것을 내가 갖고 돌려주지 않으니까. 반환할 필요가 없으니까.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해서 반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을 해지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해제는 반환해야 되는 거죠. 알겠죠? 언제부터? 처음부터. 그러니까 처음부터 반환하니까 받은 것이 돈이 있다. 그럼 받은 날부터 원금에다가 받은 날부터 뭐까지? 이자까지. 이해됐죠 지금? 그것을 원상회복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해제는 원상회복, 해지는 청산의무, 이렇게 암기하시라고. 알겠죠? 그런데 맨 위에 보면 해지가 있죠. 해지. 이런 봐봐. 내가요, A라는 회사의 대표 이사예요. 그러면 A라는 회사가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죠. 그러면 대표이사가 반드시 보증을 서요. 그런데 보증을 쓰는데 이사직을 그만둬. 그러면 이사직을 그만두면 사정이 뭐다? 변경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1억을 빌리는데 보증을 썼어. 이사가 1억을 확정채무라고 그래. 보증을 쓰고 나서 이사직을 그만둬. 그걸 사정변경이라고 그래. 그럴 때는 해지 못해요. 해지를 못하는 것은 회사가 갚아야 되는데 만약에 회사가 그 돈을 못 갚죠. 그러면 이사가 끝까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계속 불확정 채무 계속적 보증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이제 은행하고 회사하고 일정 범위를 정해놓고 빌리고 갖고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돈을 빌리고 갖고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것을 뭐라고 한다? 당좌 대여 계약 같은 걸 해가지고 그런 경우에 보증을 쓸 때는 얼마를 빌리는지 모르잖아요. 빌리고 갖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내가 이사직을 그만두죠. 그 회사 이사를 그만두면은 내가 해지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이번에요, 조양호 씨가 죽었잖아요. 그럼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이 죽기 전에 그 사람이 아마 대한항공에서 이사직에서 잘렸죠. 그걸 말한다? 사정이 변경됐다 이 말이죠. 사정이 변경. 그런데 만약에 대한항공이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확정 채무다. 알겠죠? 그런 경우 내가 책임을 지죠. 그런데 그런 게 있겠어요? 대기업이요? 일정 범위 안에 정해놓고 빌리고 막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불확정 채무 계속적 보증이죠. 그럼 이사직 그만두면은 책임이 저 안 지는 거. 이게 문제죠. 이게요. 알겠죠?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것이다. 해제는 해제. 여기 이제 해제죠. 해제는 안 돼. 사정이 변경될 때 해제 안 돼. 우리가요 50년 때 땅을 계약을 했어요. 50년에요. 그런데 등기는 80년에 등기를 했어요. 30년 뒤에 등기하니까 땅값이 1830배가 오른 거예요. 땅값이요. 1830배. 사정 변경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그랬어. 그런데 문제는 뭐죠? 최근에 이제 우리가 IMF 한번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면요, 내가 이제 즐겨보는 프로 하나가 자연인이거든요. 근데 자연인 중에서 제일 싫은 게 먹는 거 나온 거 잘 안 봐. 막 먹는 것을 막 손으로 막 뭘 만지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먹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밥 먹을 시간에 그거는 절대 안 봐요. 그래서 밥 먹는 시간에 먹으면 못 먹겠어. 그런데 아무튼 자연인들 이렇게 하면, 자연인들 여러분요, 인터뷰하는 거 봐봐요. 100명 중에서 98.5명이요. 98명이요. IMF로 망했어요. 그렇게 왜요? 오래 살고 있나 몰라요. IMF 당해가지고. 그리고요, 2명이 뭐죠? 2명은 뭐, 자기는 평소에 로망이었다, 이런 말 하고요. 나머지는 다 IMF야. 그럼 우리가 IMF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예측을 했어요? 못 했어요? 못 했죠. 그러니까 봐봐요. 계약 체결 당시란 말이 중요해. 체결할 때 예견을 못 해야 돼요. 체결할 때. 나중이 아니고 체결할 때. 그 다음에 어때요? IMF가 국가가 부도가 난 거지 내가 부도가 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매도인하고 매수인 쌍방이 잘못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 일방 아니에요. 양 당사자가 잘못이 없어야 돼. 체결 당시 예견을 못 해야 돼. 체결 당시에 예견할 수 있으면 안 돼. 그건 사정변경이 아니에요.
이런 봐봐. 우리가 지금 계약을 하려고 그래. 그래서 우리가 좀 있으면 여기요, 왕숙지구와 신도시가 생기잖아요. 그 신도시가 생기면 그러면 이 평내하고 호평이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하죠. 알겠죠? 그럼 여기가 이제 거리상이 어떻게 되는가? 아마 크게 가격 차이가 크게 영향을 받을 때가 어디일 것인가? 알겠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요. 아마 여기 평내라든가 호평이라든가 하도 이쪽보다는 아무래도 영향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 별내라든가 다산 쪽이 좀 더 영향이 좀 더 크겠죠. 왜? 훨씬 거기하고 더 뭐하니까 더 가까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정도는 우리가요, 부동산을 몰라도 어느 정도는 생각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이런 것에 예견 가능하다고 그래. 그런데 우리는요, IMF가 올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이 말이죠. 예견할 수 없었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가 사정이라는 것은 뭐죠? 국가가 부도가 난 거죠. 그러니까 객관적 사정이죠. 객관적, 주관적, 개인적 사정이 아니다 이 말이죠. 사정이 변경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 계약했으니까 끝까지 지켜라. 그러면 그것이 신의 성실하게 비추어 봤을 때 그것이 정당하지 않다 이 말이죠. 신의측에 비추어 현재에 반한다. 그랬을 때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도 원칙적으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리고 우리가 사정 변경 이것은 아직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 사법시험에 한 번, 주택거래사 시험 두 번, 다른 시험 한 번 이렇게 나왔는데, 아무튼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는 아주 획기적인 판례였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해제라고 하는 것은 사정 변경 해제가 안 됐거든요. 근데 이거요, 판례가요, 전원합의체 판결로 해가지고 이것을 전원합의체란 말이 중요해. 그런데 전원합의체 판결로 해서 바뀌었단 말이에요. 판례가요. 해제할 수도 있다, 이렇게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 시험에는 아직 안 나왔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왜 그럴까? 이게 이제, 해제에 보면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는 말이 나오죠. 원래 이 사정 변경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계약의 해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사정 변경은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고 해서 맨 앞에 부분, 우리 민법 총칙의 맨 앞에 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신의 성실의 원칙 중에서 사정 변경이 나온 게 나온단 말이죠. 거기에 있다 보니까 이게요, 선생님들이 출제하는 교수들이요, 거기에만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쪽에서 우리 문제를 안 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온 데는 다 어디냐? 민법 총칙 우리는 일부만 우리는 지금 배우고 있거든요. 민법 총칙 일부만, 법률행위 부분만 다 배운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민법 총칙이 다 시험 범위에 들어간 데는 문제가 다 나왔어. 알겠죠? 그런데 우리처럼 민법 총칙 일부분만 배우는 데는 이 시험이 지금 아직 안 나왔단 말이죠. 알겠죠?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안 나오고 있다 이런 말이죠. 자, 됐죠? 자, 그 다음 장 봐봐요.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 페이지요. 이제 158페이지를 봐. 자, 이제 여기를 이제 이렇게 봤으면 이게 이제 뭐냐면 이게요, 계약 해제 반절, 지금까지 설명한 게 반절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앞으로도 뭐가 남았다? 반이 남았다 이 말이죠. 그럼 반이 남았는데 뒤에 보니까 엄청나게 길게 나왔죠. 뒤에 봐봐요. 158페이지를 봐. 양이 많아요? 이거 별거 안 돼요. 알겠죠? 여러분 봐봐. 지금 양이 이게 되게 많은 거죠. 여러분요, 이게 기본서로 가지고 해제를 쓰잖아요. 기본서를 가지고 해제를 쓰면은 거의 해제가 30페이지가 나와요. 30페이지가. 그런데 그 중에서 약 한 10페이지 정도가 여기에 관한 것을 쓴단 말이에요. 여기 해제. 근데 한 장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여기 봐봐. 우리가 이제 시험이 나올 때는 해제에서 두 가지로 나온다. 하나는 뭐죠? 아까 방금 봤던 것. 최고하냐 안 하냐. 이게 한 문제예요. 그 다음에 합의 해제는 가끔 나오나 안 나오다. 그러니까 그건 빼고. 알겠죠? 그게 하나고. 그 다음에 여기 해제 효과 하나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뭐냐? 설명하고 나서 암기할 게 몇 개 안 돼. 알겠죠? 이건 되게 많은 것 같죠? 근데 실제로 암기할 거 몇 개 안 되고 시험에 나올 것도 몇 개 안 돼요. 왜냐? 우리가 보면은 강의할 때나 이럴 때는 모든 것이 다 중요하고 응용용도 있고 그래야 되니까 어디서 시험이 나올지 모르니까 하지만 이런 것들은 문제가 딱 한 문제밖에 안 나오거든요. 해제에서는. 그럼 한 문제가 나오면 지문이 몇 개밖에 없어요? 5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제 효과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면 지문 5개를 엉뚱한 걸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만 딱 쓰죠. 그러니까요, 딱 보면은 금방이에요. 봐. 먼저 뭐가 있다? 채무 불이행이 있죠. 우리 아까 채무 불이행은 이미 설명을 했죠. 채무 불이행 있고, 여기서 상당한 기간이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를 해요. 최고를 했는데, 만약에 이행을 하지 않죠? 이행하지 않으면 여기서 이제 해제권이 발생을 해. 해제권이 이제서야 발생을 해요. 발생했다고 해서 해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해제한다고 하는 해제의 의사를 표시해야 돼요. 자, 여기까지 잘 봐. 우리가 여기서 뭐가 있죠? 여기서 뭐가 있냐면 이행지체가 있죠. 이행지체. 또 여기 뭐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 이행
불능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다 끊어. 그럼 어떡한다? 상당기간 중에 상당이란 게 뭐냐? 상당이라고 해서 몇 번 얘기했죠? 정해져 있는 기간이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이분한테요, 돈을 10,000원을 전번주에 빌렸어. 이번주에 오늘 갚기로 했는데, 목요일날 오니까 깜빡 잊고 못 갚았어. 그럼 나한테요, 내일까지 꼭 갚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나 내일 다른데 강의 가는데, 돈 10,000원 갚으러 여기까지 왔다가 언제 가요? 알겠죠? 그러면 저쪽 학원에 가서 마저 죽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10,000원은, 나도 10,000원을 갚을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은 되지만, 다음 주 목요일날 갚으라고 해야죠. 무슨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양 당사자의 어떤 사회상의 지위라든가 계약관계라든가 경제적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의해서 달라지는 기간을 상당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5일이라고 해봐. 5일 정도다? 그럼 5일 정도 최고였죠. 근데 이행하지 않죠? 그럼 이제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해. 그런데 이 사람이 짧게 이틀 만에, 내일 모레까지 갚아요? 안 갚죠? 그럼 며칠이 더 있다가 3일이 더 있다가 여기요? 당장 갚아요. 당장. 그럼 며칠 더 있다가 5일 더 있다가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무튼 짧게 하든 기간을 정하지 않고 하든 아무튼 상당한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뭘 한다? 최고를 한다 이 말이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뭐가 문제냐? 딱 하나가 뭐가 문제냐? 여기는요, 무조건 최고는 최고로 소유력이 있다 이 말이 중요해. 짧든 정하지 않든 최고는 최고로 소유력이 있다 이 말이 중요해. 첫 번째. 두 번째, 과대 최고는 최고가 아니에요. 과대체는 최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약을 해지할 수 없어.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났는데 다시 최고는 정하든 정하지 않든 최고로 소유력이 있다. 과대체고는 최고가 아니다. 이것만 알면 돼. 자, 그 다음에 해적권이 발생하죠. 해적권은 형성권이에요. 형성권이니까 형성권을 뭐란다? 의사표시 말로 해야 돼. 의사표시 말로 해야 돼요. 그런데 봐봐요. 갑이 을에게 최고해. 갑일한테 내가 지금 돈은 못 갖고 있는데 당신 해지할 거예요 말 거예요? 만약 해지 안 하면 내가 돈 좀 구해보고 이렇게. 갑이 을한테 을이 해지할 수 있는, 해지할 권한이 을이 있는데 내가 돈 구해가지고 왔는데 계약을 해지하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갑이 을한테 물어보죠. 당신 내가 지금 돈 못 갖고 있는데 해지할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어. 물어봤더니 을이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해지권은 소멸하는 거예요. 해지권은 없어지는 거예요. 왜요? 해지는 의사표시 말로 해야 되는데 아무 말이 없잖아요. 해적권이 소멸하는 거예요. 다 여기 하나 있죠? 자, 그 다음에 해제의 의사를 표시해야 되잖아요. 해제 의사 표시할 때 어떻게 한다? 갑이 있고 을이 있잖아요. 그리고 해제를 보시면 여기요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 병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요 A하고 B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되도록이면 해제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죠. 해제할 계약을 왜 해요? 그러니까 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을 쉽게 해야 돼요? 어렵게 만들어야 돼요? 어렵게. 그래서 전원이 전원한테 해지하게끔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2월 1일, 2월 2일, 2월 3일이다. 2월 3일 날 해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을은요, A하고 B는요, 언제까지 돈을 갚으면 된다? 2월 3일까지 갚으면 돼요. 행사는요, 소멸은요, 한 사람이 소멸하죠? 한 사람이 소멸하면 모두의 해적권이 소멸하는 거예요. 모두가. 왜요? 병의 해적권이 소멸했다고 해봐요. 그럼 갑하고 을하고 아무리 해제를 해도 전원이 된다 안 된다? 전원은 몇 명 전원이라고 해? 3명을 전원이라고 하는데 한 사람의 해제권이 소멸됐어.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아무리 해제를 해도 전원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한 사람의 해제권이 소멸하면 모두의 해제권이 소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 끝이에요. 그럼 여기가 어떻게 된다? 소급해서 무효가 돼. 처음부터 무효가 돼요. 처음부터 무효가 돼. 소급해서 무효가 돼. 그러면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건 간단하죠. 이렇게 갑이 있고 을이 있고요. 여기 2월 1일 계약을 체결을 하죠. 체결을 하고요. 3월 1일요 등기를 하죠. 이 사람이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되죠. 소유자. 갑하고 을하고요. 4월 1일 계약을 해제를 하죠. 해제.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해제를 하잖아요. 해제하게 되면 처음부터는 뭘 한다? 소급이라고 하죠. 소급해서 무효가 돼요. 소급해서 무효. 그럼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가 되죠. 무효. 을 앞으로 무효가 돼. 을은 더 이상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그럼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복귀가 되는 거예요. 왜요? 지구상에 갑하고 을밖에 없는데 을의 등기가 무효면 갑이 소유자지 누구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을 앞으로 되어 있는 이 등기를 뭐를 해야 된다? 말소하죠. 이 말소를 뭘 한다? 아까 해제는 뭐를 한다 그랬죠? 원상회복한다 그랬죠? 원상회복 의무라고 그래. 근데 이 말소를 누가 말소해야 돼요?
갑하고 월밖에 없으니까 갑이 해야지 누가 해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갑이 발수하죠. 갑은 누구예요? 소유자죠. 그래서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다. 이렇게 방해 제거요.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은 채권이요, 물권이요? 물권이죠. 이것을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려요, 걸리잖아요?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이때 해제는 여기다 봐봐. 합의 해제라고 써봐. 약정 해제라고 써봐. 법정 해제 다 똑같아. 이렇게 나와. 시험에 합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 알겠죠? 그런데 여기요, 이 사람은 더 이상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니까 무슨 점유다? 타주점유다. 그래서 우리가요, 점유권에서 보면 자주점유냐 타주점유할 때 타주점유라고 하고, 우리가 등기에서는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가 있고 등기 없이 취득한 경우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여기요, 여기는 187조 이렇게 등기 없이 취득한다. 187조 등기 없이 취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좀 이해됐나요? 이렇게요. 187조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는 되게 뭐가 많은 것 같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공부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쭉 써놓은 것이고, 순서대로. 알겠죠? 계약을 해지하죠? 그럼 봐봐. 해지하죠? 첫 번째, 등기 없이 소유권이 복귀한다. 등기 없이 187조. 이게 중요해. 그럼 을은 소유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뭘 한다? 무슨 점이다? 타주점이다. 등기를 말소한다. 원상회복이다. 원상회복은 소유권에 가한 것이다. 소멸시효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아니한다. 이렇게. 지금부터 혁개서 한번 볼까요? 채권은 상당 기간을 정하든 정하지 않든 채권은 채권으로 효력이 있다. 과대채권은 효력이 없다. 해지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해제권이죠. 해제권은 의사표시죠. 갑이 을에게 해제권 행사 여부를 채고했죠. 그런데 을이 아무 말을 하지 않는다. 해제권은 뭐가 된다? 소멸한다. 해제 의사표시는 어떻게 한다? 전원에 한 사람의 해제권이 소멸되면 모두의 해제권이 소멸한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뭐다? 계약을 해지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그래서 소유권은 매수인에서 매도인 앞으로 등기 없이 187조 경적 귀속 복귀한다. 그러면 매수인의 점유는 무슨 점이다? 타주점이다. 매수인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말소를 한다. 그것을 원상회복이라고 한다. 누가 한다? 매도인. 매도인 누구다? 소유자.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소멸시효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아니한다.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소급해서 뭐가 되니까 제3자 보호가 나온다. 이 제3자, 우리는 민법에서 제3자는 딱 두 군데에서만 시험에 나온다. 107, 108, 109, 110조에서 제3자. 그 다음에 해제에서 제3자. 그런데 해제에서 제3자는 너무너무 간단하다. 갑이 있고 을이 있죠. 갑하고 가장매매를 하죠. 가장매매 하지 마. 여기서 매매하죠. 을이죠. 을 앞으로 등기가 돼 있죠. 을이 뭐다? 소유자죠. 소유자. 이것을 뭘 한다? 물권이다. 이렇게. 그래서 등기, 소유자, 물권, 저당권, 물권 이렇게요. 을이요. 을이 것을 병한테 넘기죠. 이 병은요, 병은 뭐가 된다? 등기나 등기나 그다음에 여기가 대항력이 있어야 돼. 대항력, 전입 신고가 있어야 돼. 이걸 제3자라고 그래. 이거 플러스가 돼야 돼. 그럼 여기서 뭐냐? 우리가 제3자는요, 해제가 되기 전에는 제3자 병은 선이 악의를 불문하고, 해제 후 말소등기, 여기 말소등기는 누구만 보호된다? 선의만 보호된다. 이걸 암기해야 되겠죠? 해제되기 전에는 선악 불문, 해제 후 말소등기는 선의만. 이때 이 병이 해제되기 전이냐 해제되고 난 후냐 이 말이지. 해제되기 전이면 뭐를 불문하고? 해제 후 말소등기 누구만? 선의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완전한 권리다. 이것만 알면 돼. 을은 등기나 물권이나 등기나 소유권이나 물권이 있어야 되고, 등기, 가등기, 대항력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 봐봐. 물권이 그 사람 채권이죠? 채권이다. 을이 채권이다. 을이 채권이다. 근데 여기 병이요. 병은 채권을 양수한 양수인이다. 양수인. 압류 등기를 했다. 가압류 등기를 했다. 가압류. 이 사람들은 제3자가 아니다 이 말이지. 왜 아니다? 여기가 이미 뭐니까? 채권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을이요. 을이 등기가 돼 있다. 을이 등기가 돼 있다. 근데 여기가 병이요. 미등기다. 미등기.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을이 등기가 돼 있다. 근데 여기가요. 대항력이 전입신고가 없다. 대항력이 없다.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대항력이 없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죠.
우리가 여기 딱 보면 그냥 다 알게 돼 있어. 거의 시험은 여기서 나올 거예요. 정답은요. 채권은 압류, 채권은 감류, 채권은 양수. 또는요, 뭐가 나온다? 여기 뭐가 나온다? 미등기다, 병이. 또는 아직 이 사람이요, 아직 대항력을 갖추지 못했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무조건 이건 제3자도 아니다? 아니다. 제3자 병은 등기, 가등기, 대항력. 뭐라고? 등기, 가등기, 대항력. 등기, 가등기, 대항력이 있어야 된다. 아주 간단하죠? 간단해, 그냥.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제3자죠? 제3자니까 여기서 뭐란다? 원상회복을 해. 원상회복이요? 이 원상회복 의무는 뭐냐? 첫 번째요, 선이 악의를 불문하고 전부를 반환해. 전부를 반환해. 이게 이제 문제죠. 그래서 해제 후 착오를 이유로 말 수 있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왜요? 취소하게 되면은 선의의 경우는 취소는요, 선의의 경우는 뭐만 반환한다? 전 이익만 반환하자. 현전이. 여기는 전부를 반환하는데, 그러니까 해자 후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봐봐요. 여기 봐봐. 지금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2월 1일요 계약금이죠. 계약금으로 얼마 받았다? 1억을 받고요. 여기 3월 1일요 중도금으로 얼마 받고? 1억을 받고요. 여기 4월 1일요 잔금으로 1억을 받고요. 여기 6월 1일 계약을 해지한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된다? 해지했죠? 그럼 언제부터 무효가 돼요? 언제부터? 2월 1일부터 소급해서 무효죠. 이걸 소급해서 뭐란다? 무효라고 얘기하죠.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받은 것이 돈이죠. 돈, 금전이죠. 받은 거 돌려줘야죠. 그러면 여기 어때요? 받은 거 돌려줘야 돼. 받은 거 돌려줘야 돼. 받은 거 돌려줘야 돼. 알겠죠? 언제부터요? 받은 날부터 뭐까지 가산해서? 이자까지 쳐가지고, 이자까지 쳐가지고 반환해야 돼. 언제부터? 받은 날부터 이자까지. 이건 원물이고 이자까지. 그럼 이때 이자는 뭐다? 이때 이자는 지연 이자이다, 아니다? 지연 이자가 아니다? 뭐다? 부당 이득의 특칙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봐봐요. 여러분 혹시 과실상계 알죠? 과실상계. 우리 자동차 충돌사고 나면 과실상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서울 외곽순환도로 타고 여기 오거든요. 그럼 서울 외곽순환도로 타고 오면 집에 갈 때든 올 때든 뭐 거의 교통사고는 한 번씩 보는 것 같아요. 교통사고요? 그럼 교통사고 아니면 공사고 있든지. 아무튼 길을 일단 막혀야 돼요. 막히지 않고 쭉 가면 좀 오늘 무슨 일이 있나 자꾸 쳐다보게 돼. 가다가요, 아무튼 교통사고 나서 미리 막혀 있든지, 공사로 막혀 있어야지, 아무 생각 없이, 나 집에 가고 있나 보다, 학원 가고 있나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차가 쭉 가면, 오늘 무슨 날인가? 오늘 일요일인가? 이렇게 헷갈린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여기 보면 지연이자라든가, 여기 부당이득 지책인데, 우리가 접촉사고를 하면 뭐라 한다? 접촉사고를 뭐라 하죠? 6대4. 해, 안 해? 하죠. 이게 바로 뭐예요? 너가 잘못이 6이고, 너가 잘못이 4다, 이 말이죠. 서로, 과실을 서로가 상기하는 거예요. 원래는 만약에 100만 원 수령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60만 원 내고 100만 원 내고 나서 40만 원 찾아가고 100만 원 내고 난 다음에 60만 원 찾아가야 되잖아요. 6대4. 근데 그러지 말고 퉁쳐서 너 6 내, 나 4 낼게, 이거 아니에요. 알겠죠? 이걸 과실상계죠. 과실상계는 딱 두 군데서만 과실상계란 말을 써. 채무불행하고 불법행위하고, 채무불행하고 불법행위하고. 근데 봐봐, 여기서 지연이자 그러면 채무불행으로 인한 이자를 지연이자라고 하죠. 근데 여기 있는 이 이자는 받은 것이 금전일 때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할 때 이 이자는 지연 이자가 아니라잖아요. 그러니까 채무 불행의 문제가 아니라잖아요. 그러니까 원상회복을 할 때는 과실상계라고 하는 말을 사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과실상계란 말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를 하지 않는다? 과실상계란 말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자, 됐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떻게 돼요? 원상에 보니까 여기서 손해배상을 하죠. 손해배상. 뭐를 한다? 손해배상. 이렇게 손해배상이요. 무슨 이익을 배상한다? 이익을 배상하죠. 이행이익이요. 알겠죠? 그런데 판례는 무슨 이익을 배상할 수 있다? 실내이익이요. 그런데 뭐를 넘을 수 없다?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 이행이익이다, 원칙. 그런데 판례는요? 판례는 실내이익을 청구할 수도 있다. 뭐를 넘지 못한다?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 근데 우리 아까 했었죠. 원시적 불능일 때는 무슨 이익이다? 실내이익. 후발적 불능일 때는 이행이익이죠. 근데 계약의 해제는 원시적이에요, 후발적이에요? 후발적이죠. 그러니까 이행을 청구해야죠. 근데 판례는 실내이익 청구해도 된다는 거예요. 단지 이행을 넘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행이익의 범위 안에서 실내이익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이것을 얘기하죠. 그리고 봐봐요.
되게 많은 것 같죠? 논점이 하나씩밖에 없어요. 여기는 뭐 이행이익배상인데 실내액 청구할 수도 있다 이 말이고, 여기는요, 여기는 원상회복 중에서 중요한 것은 2번이죠. 해제 후 착오를 유로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고, 받은 것이 금지일 때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는데, 이때 이자는 지연이자가 아니고 부당이득의 특징으로서 과실상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는요, 제3자는요 완전한 권리다. 을은 등기나 물권이 있어야 되고, 병은 등기나 가등기나 대항력이 있어야 된다. 채권을 양수, 채권을 압류, 채권을 가압류 또는 미등기, 대항력이 없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것만 딱 알고 있으면 되죠. 언제부터 무효다? 처음부터 무효다. 소급해서 무효니까 소유권은 매수인에서 매도인 앞으로 복귀가 된다. 매수인의 점유는 타주 점유다. 소유권이 복귀할 때는 등기 없이 복귀한다. 187조. 그런데 매수인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말소한다. 원상회복 의무. 원상회복 의무는 누가 한다? 매도인이 소유권에게서 방해 제거 청권, 물권적 청권이죠. 소멸시효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아니한다. 해제권을 행사할 때는 의사표시를 한다. 누구한테? 전원한테. 한 사람의 해제권이 소멸해보면 모두의 해제권이 뭐가 된다? 소멸한다. 해제권 행사할래 말래 물어봐서 최고했어. 그런데 아무 말이 없어. 해제권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안 한다는 것이다? 안 한다. 해제권은 소멸하는 것이다. 채고를 할 때는 기간을 정하든 정하지 않든 짧게 정하든 채고는 채고로서 효력이 있다. 과대채고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끝이잖아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채고한다. 그런데 상당한 기간을 정하든 정하지 않든 채고는 채고로서 효력이 있다. 과대채고는 채고가 아니다. 해제할 수 없다. 해제를 할 때 해제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 채고를 했다. 아무 말이 없다. 해제권은 소멸한다. 그 다음에 해제의 의사를 표시하죠. 그럼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그래서 을 앞으로 되어 있는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즉시로 복귀한다. 187조. 매수인은 타주 점유가 된다. 매수인 명의로 되어 있는 등기를 말소한다. 원상회복이다. 소유권에게 한 원상회복으로서 물권적 청권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한다. 그래서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한다? 제3자 보호의 문제가 발생한다. 제3자는 완전해야 된다. 등기나 물권 소유권이 돼야 되고, 등기, 가등기, 대항력이 있어야 된다. 미등기라든가 채권이라든가 대항력이 없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것만 딱 알고 있으면 되죠. 그 다음에 소급 원상회복을 한다. 선악불문하고 전부를 반환한다. 해제 후 착오를 유로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받은 것이 금지일 때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이때 이자는 무슨 이자다? 지연이자다. 지연이자가 아니다. 부당이득의 성질이다. 그러니까 지연이자가 아니니까 채무불이하고 관계가 없다. 과실상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무슨 이익이다? 이행이익이다. 뭐를 넘지 못한다? 실내이익을 청구할 수도 있다. 무슨 이익을 뭐를 넘지 못한다? 이행이익을 넘지도 못한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뭐라 한다? 계약 해제의 효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별로 어렵진 않잖아요. 알겠죠? 그래서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 뭐 법조문 한번 봐. 자, 법조문요 41페이지 543조로 봐. 543조 봤어요? 자,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할 권리가 있을 때는 해지 또는 해제는 줄과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 이 항은요 전항 줄과 전항을 뭐란다? 해제 이 말이에요.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알겠죠?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41페이지 보고 있죠? 41페이지 544조 544 이행지체죠.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줄고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이퀄 이행지체라고 그래. 이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행지체. 바로 두 번째 줄 상당한 기간 줄 것이고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 동그라미. 그다음 바로 밑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계약을 해제 동그라미. 그러나 채무자가 그 다음에 줄고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 그것을 뭐라 한다? 이행거절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행거절은 채고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채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자, 밑에 써. 이행기 전이라도 채무 제공 없이 해제 의사표시. 이렇게 이행기 전이라도 채무 제공 없이 해제 의사표시. 이렇게. 자, 545는요 545 정기행위라고 되어 있죠. 줄거 계약의 성질, 당사자의 의사표시. 거기다 그냥 써. 결혼식. 이렇게 결혼식.
그 다음에 맨 끝에 줄 가운데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 딱 하기. 최고하지 않죠? 이행 불능은요 가운데 이행이 불능 줄고 맨 끝에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앞에 최고란 말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앞에다 써. 계약을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이 말이 최고 없이. 여러분 일방이나 쌍방이 여러 명이 어떻게 해제한다고 그랬죠? 두 번째 줄 547조 1항의 두 번째 줄 전원 동그라미 전원으로부터 전원에 대해서 해야 된다. 547조 1항의 두 번째 줄 전원으로부터 전원에 대해서 이렇게. 이 항은요 해지나 해제의 권리가 당사 1인 동그라미 1인에 대하여 소멸 동그라미 소멸 다른 당사자 줄 긋고 소멸한다. 548조는요 당사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는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서 줄고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여기 봐봐 첫 번째 끝에 다시요 각 당사자는 그렇게 돼 있죠. 선의 악이란 말이 지금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각 당사자에서 선의 악이 불문 이렇게 선의 악이 불문 이렇게 불문. 제3자의 권리를 해야지 못한다. 제3자 줄고 써 거기다 가등기 등기 대항력 가등기 등기 대항력을 갖춰야죠. 제3자는요 가등기나 등기나 대항력을 갖춰야 된다. 전화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줄고 금전 동그라미하고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한다. 받은 날부터 이자 동그라미 지연 이자 X 지연 이자 X 했어요. 부당 이득의 성질 부당 이득의 성질 그 다음에 과실상계 X. 지금 보면 536조 규정은 전조경유 추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무슨 말인지 모르게 돼 있죠. 549조 써.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청구권과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는 동시이행관계 이렇게 동시이행관계 이렇게. 여러분 지금 550을 봐봐. 해제가 아니고 뭐라고 나왔어? 해지죠. 해지 첫 번째 맨 끝에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잃는다. 장래에서 써 거기다가 청산 의무 옆줄 긋고 받은 날부터 이자 가산 X 이자를 가산할 필요가 없다.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 왜? 장래행이니까 줄 필요가 없으니까. 551조는요 첫 번째 맨 끝에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 가로묶고 써 거기다가 합의 해제에는 없다. 합의 해제에는 없다 이렇게. 그 다음에 552조는 해제권 행사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 줄고 해제권 행사 여부의 악답을 해제권자에게 줄고 최고 이양 통지를 받지 못하면 해제권은 뭐가 된다? 소멸한다 이 말이죠. 또 여러분 해제권 또 언제 소멸하죠? 여러분 생각을 해봐. 553조 한번 읽어봐. 해제를 할 사람이 고의나 과실로 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됐거나 반할 수 없어서 고의나 과실 줄고 고의나 과실로 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됐어? 아니 엉뚱한 물건을 만들어 놓고 해제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그 다음에 가공 동그라미 개조 동그라미 가공해가지고 가공은 다른 물건을 만들어 놓고 해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 두 가지는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그럼 여러분요 40페이지 한번 봐봐. 아니 법조문의 40페이지 527조로 봐봐. 527조 뭐라 나왔죠? 청약은 줄고 처리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법에요 처리하지 못한다는 건 딱 두 개야. 청약은 처리하지 못한다. 해제의 의사표시는 처리하지 못한다. 알겠죠? 딱 두 개. 자 528조 봐봐. 승낙기간을 정한
거기를 줄고 봐. 승낙기간을 정한 법조문이요. 529조 봐봐. 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거기 줄고 봐. 우리가 청약을 할 때는 반드시 승낙기간을 정해야 돼요? 안 해도 정하지 않아도 돼요? 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 중요해. 청약을 할 때는 반드시 승낙기간을 정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자요, 528조 1항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 줄고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줄고 받지 못한 때 바로 옆에 효력을 잃는다. 청약은 효력을 잃어요. 2항요, 승낙의 통지가 전항의 기간 후에 도달 줄고 기간 후에 도달 연착된 승낙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가로 열어, 보통 가로 열어,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 거기 가로 닫아요. 그걸 뭐라 한다? 우체국 사정 이 말이죠. 우체국의 사정으로 이 말이죠.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이다. 우체국의 사정. 그럼 무슨 통지를 해야 돼요? 그 밑에 연착의 통지. 연착의 통지 했어요? 사망 봐봐. 사망. 청약자가 전항의 통지. 전항이 뭐냐? 연착이에요.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아니할 때는 맨 끝에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퀄 승낙 발송 시 계약 성립 이 말이죠. 승낙 발송 시 계약 성립 이 말이죠. 자, 529는요.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니죠. 승낙 기간 정하지 않은 거 똑같아요. 청약을 효력을 잃는다. 530조 봐봐요. 연착이죠. 연착된 것을 뭐로 본다? 맨 끝에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이건 격지자죠. 격지자에서 청약은 무슨 주의다? 도달. 승낙은 무슨 주의다? 발신. 그래서 격지자죠. 승낙 동그라미, 통지를 발송 동그라미, 성립 동그라미 써. 거기에 대화자간 옆줄 긋고 대화자간 옆줄 긋고 도달주의. 대화자간은 도달주의예요. 이러면 의사 실현은 뭐라고 그랬죠? 과일 살래요? 하고 보냈더니 말도 없이 깎아먹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한다?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에 인정되는 줄고 사실이 있는 때 안때 X 안때 그러면 안 돼. 안때. 533 교차 청약이죠. 동일한 내용의 청약 줄고 동일한 내용의 청약 상호 교차 동그라미 양청약이 상대할 때 도달 동그라미 성립 동그라미 도달은 늦게 도달할 때 이렇게. 자, 변경을 했죠. 변경 1억에 살래 그랬더니 9천만 원이면 그랬다 이 말이죠. 변경을 했죠. 줄고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 그건 두 번째 줄맨 끝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자, 536조만 봐. 536조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의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줄고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 항변권은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해. 그런데 상대방 채무가 변제기 동그라미 변제기 써. 거기 성립 요건이다. 변제기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변권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변제기에 있어야 항변권이 있다 이 말이죠. 2번은요. 이 항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 줄고 선이행이죠. 선이행.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한 현장사유 줄고 상대방이 이행이 곤란한 현장사유 이퀄 불안의 항변권 이 말이죠. 불안의 항변권 가로 열고 닫고 써. 신용불안 점 찍고 재산 상태의 악화. 신용불안 재산 상태의 악화. 재산 상태가 악화가 됐다 이 말이죠. 전항 법문과 같다. 참 야르굿죠. 전항 법문과 같다.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 말 뭐다?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맨 끝에 전항 법문과 같다 돼 있죠. 그 말이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거절할 수 있다. 됐죠 지금?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요 제3자량 계약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다른 데 비해서는 약간 진도가 좀 늦긴 늦는데요. 그 다음에 여기 다음 주에는요 민법 총칙 다 끝나고 채권법이 다 끝나고요 민법 총칙을 볼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채권이 끝나고
그래서 민법 총칙은 여기는 좀 많이는 못 걸 것 같아요. 다음 주에요. 제3자에 대한 계약 있고요. 담보 책임 있죠. 그럼 1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한 3시간 하고 민법 총칙 조금 들어갈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런데 아무튼 시험은요. 시험은 다음 주에요. 채권법을 일단 볼 테니까요. 1월달, 2월달 해놓은 채권법 있죠? 처음 오신 분들은 그걸 한번 들어보시고요. 기존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책을요. 한 두세 번 꼭 보세요. 알겠죠? 여기서 여기 봐가지고 여러분 시험 볼 때 여러분 조금 점수가 안 나오면 약간 스트레스도 먹고 그래야 되는데요. 시험의 한 가지 단점이 뭐냐면 이게 자꾸 보다 보면 면역이 돼가지고 틀려도 그런가 보다 이런 사람이 또 있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안 되니까요. 다음 주에 여러분요. 재볼탕인데 오전이요. 9시요. 40분까지 꼭 왔으면 좋겠어요. 조금 일찍. 어려면 9시 40분 10시랑 뭐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9시 40분 꼭 오셔가지고 10시까지 시험 보고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오늘 강의는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